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내일 있을 NBA 일단은 6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아침에 올라가는 확정분에서 몇 경기가 더 들어가거나 오늘 분석한 경기 중에서 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초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필라델피아인데, 일단은 뭐 테리 로지어나 라멜로 볼, 샬럿의 백코트 이제 주전들이 다 빠져 있고, 뭐 플럼리까지 빠져 있고, 맥다니엘스 벤치 맥다니엘스까지 빠져 있는 모습인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이제 토바이스 해리스 정도 GTD에 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샬럿이 오늘 백투백, 사실 백투백 경기고요. 지난 경기는 사실 애틀란타의 수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우브레나 뭐 마일스 브리지스, PJ 워싱턴, 뭐 벤치 코디 마틴 뭐 이런 애들이 충분히 날뛸 수가 있었어요. 애틀란타의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수비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이거는 뭐 당연하지만 템포를 낮추려는 팀과 템포를 높이려는 팀과의 대결이에요. 샬럿은 무조건 달려야 되고요. 필라델피아는 그냥 엔비디 이용해가지고 쉽게 이제 높이가, 지금 샬럿이 플럼리 빠진 상황에서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천천히 공격하면서 템포를 최대한 낮추려고 할 텐데, 높이려는 팀과 낮추려는 팀과의 대결이잖아요. 높이려면 결국엔 좀 더 많이 뛰고 체력적으로 필요한데 샬럿이 백투백이에요. 마일스 브리지스나 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지난 경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무난하게 좀 가져갈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마인까지는 일단 보는데 기준점이 굉장히 높아요. 5.5예요. 이거 원정 필라잖아요. 원정 필라의 5.5까지는 좀 빡세긴 한데 일단은 보긴 봅니다. 보긴 보고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잡아줄 만한 경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홈이었으면 그냥 5.5 바로 물어버리겠는데 원정이니까 일반승 정도 배당 나쁘지 않고 봅니다. 두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이제 멤피스, 상당히 이제 배팅하기 쉬운 경기긴 해요. 이름만 보면은 이것이 뭐 이걸 가야 돼 싶은 경기인데 일단은 뭐 가져왔어요. 홈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 이제 뱀 아데바요가 빠져 있고 지미 버틀러가 GTD 불투명에 오늘 떠 있는 모습인데, 어, 멤피스 같은 경우 자모란트 빠져 있고 뭐 카일 앤더슨 빠져 있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클라크도 GTD에 떠 있고 한데, 멤피스가 최근에 잘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어요. 자모란트가 최근에 몇몇 경기들을 제가 시즌 초반만큼 못 해주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멤피스가 결국 자모란트 들어간 라인업에서 잘하려면은 공격적으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거 마냥. 자모란트 이제 3점도 중반부터 좀 안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어서 공격 효율 대비 수비는 멤피스는 수비는 버리는 라인업이거든요. 자모란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공격 그 수비를 버리는 것만큼의 공격이 안 되는 거였어요. 멤피스의 문제는. 근데 자모란트가 빠지고 수비적인 부분이 멤피스가 좋아지면서 뭐 자모란트의 득점적인 부분을 이제 데스몬드 베인이나 딜런 브룩스, 뭐 자잭주, 뭐 이런 선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빵빵 터져주면서 메꿔주면서 멤피스가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수비적으로 좋은 카일 앤더슨이 조금 빠진 부분이 일단은 아쉽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램프를 좀 확실하게 볼 만한 부분이 또 애매해졌고, 또 지미 버틀러가 일단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이애미 항상 그렇듯이 덩컨 로빈슨이랑 카일 라우리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경기는 어쨌든 멤피스 수비적으로 최근에 좋아졌고, 지난 두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덩컨 로빈슨이 한 번 또 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 초안으로는 216.5 기준 언더를 먼저 봅니다. 언더의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아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안 보는데 제 생각에는 한 214.3점 정도 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뭐 언더를 받고, 핸디는 일단은 뭐 버틀러의 출전 여부가 너무 중요한데, 빠지게 된다면 그래도 저는 멤피스 프렌 봅니다. 멤피스 프렌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가지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뭐 언더 쪽이 좀 더 나아 보여요. 프렘보다는. 그러니까 멤피스는 일단은 벤치가 뭐 멜튼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지금 마이애미에서 벤치에서 뭐 스트러스나 빈센트 이런 애들이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글쎄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세 번째 경기 시카고 대 덴버인데 덴버가 지난 경기 뉴욕을 잡았어요. 근데 뭐 사실 덴버 같은 경우는 뉴욕 정도는 제 생각에는 뭐 어떤 분은 댓글에 이거 덴버 뭐 누구한테 져놓고 뉴욕 잡으면은 뭐 평생 배팅 제외한다고 이런 재밌는 댓글도 있었는데 저는 덴버는 뉴욕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에런 고든이라는 이제 좋은 수비적에서 좋은 이제 포워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뉴욕이 아무래도 포워드 쪽에 좀 그 비비는 농구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요즘 또 퀴클리 같은 가드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막을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요키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충분히 덴버가 잡을 수도 있을 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은 했는데 오늘 이 시카고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은 벤치 하일랜드 빠진 것도 제가 볼 땐 오스틴 리버스와 하일랜드 빠진 거 분명히 좀 너무나도 아쉽고요. 뭐 요키치가 있다곤 하나 뭐 부세비치가 그래도 막진 못할 거예요. 막진 못하더라도 날뛰지 못하게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알렉스 카루소가 GTD에 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봐야겠죠. 출전한다면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뭐 잭라빈이나 더마드로잔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좋습니다. 특히나 더마드로잔이 좋은데 더마드로잔이 뭐 인사이드 아예 파고 들어가는 유형도 아니고 미드레인지 던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덴버가 좀 고전할 여지가 분명하다. 론조볼이 최근에 야투감이 좀 아쉽긴 한데 적당히만 좀 넣어주면은 시카고가 그래도 무난하게 좀 잡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어바는 214.5 오바 봅니다. 오바 넘어가고요. 미네소타 대 애틀란타 오늘 샬럿한테 졌어요. 수비가 안 됐던 부분이 가장 크고 벤치 애틀란타 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디안드레한테 빠지고 보고다노피치 빠지고 지난 경기 캠 레디시까지 못 나왔잖아요. 벤치가 약해요. 갈리나리 루일 뭐 이런 애들 있는데 한 명 더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주요 벤치가 갈리나리는 좀 살아나는 경향이 있는데 루이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들쑥날쑥해요. 기본적으로 뭐 빵 터지는 날은 일단 없고요. 잘해도 좀 잘하는 날에도 10점 언저리 그 정도. 그러니까 퀄이 많이 좀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무상하게 뭐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리나리도 기복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애틀란타의 벤치가 좀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캠 레디시가 오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레디시까지 벤치로 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발로 쓰기보다는 뭐 벤치로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요 경기는 지금 상당히 많은 미네소타 쪽에 GTD 자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중요한 애들만 골라서 이렇게 넣어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5명 걸려있는데 4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맥다니엘스 벤치 자원 같은 경우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베벌리, 러셀, 타운스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뭐 미리 찍을 만한 경기는 절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GTD 자원은 일단 너무 많이 걸려있어서 이게 뭐 한 명 한 명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 누가 그런 가능성을 설명해드리기 너무 벅차요. 제가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3명이니까 쟤는 나오고 안 나오고만 따지면은 2에 3승이면은 8이잖아요. 8개의 가능성인데 그거까지 말씀드리기엔 너무 벅차고 일단 초안으로는 저는 이거 오바를 봅니다. 217.5 먼저 찍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다 빠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한둘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바 쪽의 가능성이 좀 그래도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굳이 승패를 따지면 저는 백투백 애틀란타보다는 상당한 접전을 했던 백투백 애틀란타보다는 베벌리가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미네소타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상당히 좀 어렵다. 어쨌든 뭐 케빈 허더나 이런 애들이 지난 경기 야투율은 괜찮았어요. 존 콜린스나 뭐 카펠라가 좀 고전하긴 했지만 투영 뭐 나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라인업 보고는 갈만한 것 같긴 해요. 뭐 부주력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닉스 대 샌안토니오. 이 엿같은 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데빈 바셀이 GTD에 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 데빈 바셀 떠 있고, 피닉스 같은 경우 같은 데빈인 부커, 데빈 부커가 아웃이 돼 있고, 뭐 쓰레기 자원이 뭐 아웃이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인데 카민스키는 좀 아쉽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피닉스가 가져간다 보고요. 피닉스가 물론 부커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가져가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세난 8.5 주면은 저는 샌안토니오 프람 봅니다. 부커도 없는데 요즘 세난 너무 잘 나가잖아요. 뭐 디존테 머레이를 중심으로 지금 좀, 원래도 제가 세난 경기 할 때마다 공상단 농구 막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패스가 기본적으로 많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시스트도 많고 좀 지금 타이밍에 딱 좀 이제 서로 간의 호흡이나 뭐 어느 정도 라인업적으로 사실 드로잔 빠지고 해가지고 좀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됐다 라고 보여져요. 시즌 초반에는 좀 잘 비비더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안 되거나 뭐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확실한 뭐 옵션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메워 가면서 연승을 쌓아가고 있는 샌안토니오한테 8.5를 주면은 부코도 없는데 지금 8.5를 가는 게 맞아 보이고요.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너무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골스전 연전도 있었고 그 전에 브루클린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파이널에 이제 갔었잖아요. 플레이오프 때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이 강팀과의 대결에 있어서 선수들이 한없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난한 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때만큼 보였던 그런 집중력과 강점을 조금은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약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이날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 이제 적당히 승수 쌓아가고 뭐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부커도 없는 마당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나는 벤치도 괜찮아요. 데빈 바셀도 뭐 있고 테디어스 영도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디안드레 에이튼이 있다곤 하나 야코 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틀랜드 대 LA 클리퍼스. 이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포틀 반대는요 지금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데미안 릴러드, 앤서니 사이먼스에 뭐 맥컬럼까지 GTD 걸렸고 리틀도 지금 GTD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포틀랜드가 이기려면요 맥컬럼이 40득 이상을 넣어야 돼요. 매번 지금 연속으로 한 3번인가 릴라드 빠지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포틀랜드가 이기려면은 얘가 40득 50득을 박아야 돼요. 아니면 이제 코빙턴이 미쳐가지고 한 3점 한 6개 꼽아주던가. 그 가능성을 볼 바에는 그냥 반대를 보는 게 맞고, 저는 계속해서 그래 왔긴 합니다. 저는 이거는 클리퍼스 봅니다. 언젠가는 분명 한 명 터질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터졌고, 그 가능성을 믿을 바에는 계속 반대 찍고 언제 한번 틀리더라도 그냥 계속 반대 찍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5죠 이거. 1.5 마이슨까지 보고요. 일단은 뭐 닉 바툼이 클리퍼스 입장에서 GTD에 떠 있는데, 사실 원래 약간 지난 세크라멘토 토요일에 있었던 세크라멘토전에 출전 예정이었는데 그때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더군다나 이바카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컨디션을 회복했고 클리퍼스 이제 쓸만한 자원으로서 자리 잡은 점도 분명히 좋게 평가해 줄 수 있고, 바툼까지 돌아온다면 또 힘을 실어줄 수 있고요. 저는 요 경기는 LA 클리퍼스의 무난한 승리를 좀 예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준점을 짜게 줄지 모르겠네요. 맨날 뭐 세난이랑 할 때도 3.5 그때는 저는 거의 동배당 받았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세난 역배를 주고 3.5 주고 계속 끌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오즈들이 이렇게 줄지 모르겠는데 다 빠져있는데, 뭐 앤서니 사이먼스 정도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 빠져있는 팀을 자꾸 이렇게 기준점을 뭐 먹으라는 건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주네요. 아무튼 제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에 확정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